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6차시 등비수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비수열 뭐예요? 뭐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규칙성 중에서도 B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거예요. 아직 와닿지 않죠? 자, 우리가 예를 통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1, 2, 4, 8 이렇게 이런 수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에 다시 쓸게요. 1, 2, 4, 8. 자, 이런 수열이 있어. 규칙성이 뭐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규칙성이 뭐 같아요? 그 직전 항에서 새로운 항이 될 때 얼마? 일정한 값을 뭐 한 것 같아요? 곱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여기서는 얼마를 곱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2를 계속 곱해가서 다음 항들이 만들어져 가는 수열 같아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가는 수열 아니에요? 뭐 등곱 수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정한 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앞의 항과 뒤의 항의 비가 몇 대 몇이 됩니까? 그렇죠. 앞의 항과 뒤의 항의 비가 1대 2가 되는 건 맞아요. 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봐도 어때요? 2와 4 B가 돼요? 1대 2 맞아요? 맞죠? 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도 어때요? 일정한 수를 곱했더니 그 B가 1대 2가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들을 곱해서 새로운 항을 만들어 가게 되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비가 항상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말한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직전 항에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질 때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수열도 보면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죠. 마이너스 3에서 9가 됐다는 것은 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가는 거죠. 자, 양수든 음수든 우리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항이 1,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일정한 수, 곱한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곱해가는 수열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항이 1,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떤 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 n-1번째 항, n번째 항, n+1번째 항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그 새로운 항은 항상 그 직전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공비를 곱해서 만들어져 가는 수열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듯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곱해져 가고 있죠. 세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다가 어떤 공비가 곱해져 가죠. 이렇게 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n+1번째 항은 n번째 항으로부터 얼마 공비 r을 곱해가는 이런 형태를 취해가는 수열. 이게 등비수열의 정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직전 항에다가 공비 r을 항상 곱해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져가는 수열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항이 항상 직전 항에 일정한 공비를 곱해서 만들어져가는 수열.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첫 번째 정의. 자,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자, 인접한 두 항끼리는 묶어요. 그래서 앞에 항분의 뒤에 항, A 1분의 A2는 R이죠. A 2분의 A3도 어때요? R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접한 두 항 사이 비를 봤더니 항상 공비 R로 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의한 게 1번화 시킨 게 이제 마지막 2항이 되겠죠. n번째 항,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b가 얼마다? r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리한 게 요게 되겠죠. 그래서 n번째 항과 n+1번째 항 사이의 b가 항상 r이다. 인접한 두 항 사이의 b가 항상 공비 r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새로운 항 n+1번째 항은 n번째 항으로부터 공비 r을 항상 곱해서 만들어가는 수열이다. 자, 이거 두 가지를 꼭 여러분 등비수열의 정의로서 둘 다 한글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게 등비수열의 정의고 지금 한 것은 뭐예요? 등비수열의 정의죠, 정의. 등비수열을 정의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우리가 일반항, 규칙성을 이제 살펴볼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등비수를 하나 가져볼게. 1, 2, 4,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를 곱해서 항상 공비 2를 곱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수열인 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자, 첫 번째 항, 등차 수열과 똑같아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에는 몇 개의 공비가 곱해졌죠? 그렇죠.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에는 3 빼기 1, 즉 2개의 공비가 곱해졌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번째 항? 10번째 항에 관심이 있는데 10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는 몇 개의 공비가 곱해져 있을까요? 그런 규칙성에 의해서 10 빼기 1, 즉 9개의 공비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항을 물어본다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가 곱해져 가는데 몇 개? 10 빼기 1개, 즉 9개의 공비가 곱해져 갔어. 그 말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A10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곱해 가는데 몇 개? 10 빼기 1개, 그 10 빼기 9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9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등비술의 일반항을 구하는 골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항이라고 몇 번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n번째 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에는 몇 개의 공비가 곱해져가 있을까? 그렇죠? n-1개의 공비가 곱해져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는데 몇 개? n-1개.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게 2의 n-1제곱이라는 것을 우리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요건데 어떻게 한글로 이렇게 해석해요. 초항에다가 뭐를 곱해가요? 공비를 곱해가는데 몇 개?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에는 몇 개의 공비가 있으니까 n-1개의 공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곱한 거. 그래서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명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등비술의 일반항 공식을 정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등비술의 일반항 공식 어떻게 한다고요? 초항에서 초항 a1에서부터 n번째 항 an 사이에는 몇 개의 공비가 있으니까 n-1개의 공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an번째 항이라고 한 것은 a1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가되 몇 번? n-1번. 그래서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초항에다가 n-1개의 공비를 곱한 것으로 여러분들 한글로서 등비술의 일반항 공식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봅시다. 자, 첫째 항이 얼마래요? 초항이 2래요. 그 다음 공비가 얼마래요? 공비 R이 5래요. 일반항 AN을 구하래요. 자, 공식 초항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곱한 것? n-1번.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는 n-1개를 곱한 것 그대로 대입하면 2 곱하기 5의 n-1제곱. 이게 등비술 일반항 공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렇게 나열해서 줬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해도 초항과 공비를 여기서 찾아내면 되겠죠. 초항은 얼마예요? 80이죠. 공비 R은 얼마예요? 공비 R은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8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40이 되냐?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80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n-1제곱.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예제 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제 3항이 10이에요. 제 6항이 마이너스 96이에요. 이때 일반항 AN을 구하래요. 일반항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와 뭐를 알아야 돼요? 초항과 공비 R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3항이 10이라고 했으니까 A3의 값을 준 거잖아요. A3은 초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초항을 A라고 할게요.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R의 몇 제곱이에요? 2제곱인 거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12라는 거지. 맞습니까? A6항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초항에다가 우리가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공비가 몇 번 곱한 것? 5번 곱한 게 A6이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96이라는 뜻이죠.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나눠주면 없어지고 R의 몇 제곱분의 2제곱분의 R의 5제곱은 12분의 마이너스 96 맞습니까? 그러면 R의 2제곱 해서 세제곱 날라가니까 이 세제곱만 남겠죠. 정리하면 R의 몇 제곱은? 세제곱은 자 12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요? 8번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8이죠. 자 마이너스 8은 뭐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R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아냈네요.
자,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A값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A 곱하기 4는 12가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초항곡 공비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예제 2번. 등비수열 1, 3, 9, 27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처음으로 얼마예요? 10만보다 크게 되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상용로그를 이용해야 되네요. 자, 봅시다. 계산기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은 초항이 1이죠. 초항은 1이고 공비 R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1에다가 3의 n-1제곱 하니까 3의 n-1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처음으로 얼마보다 크기를 바래요? 10만보다 크기를 바래요. 10만보다 크기를 바랄게.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지수 부등식 문제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할 수 있겠니? 양변 로그를 취하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n-1은 내려가고 로그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예요? 10의 5제곱이니까 5가 되겠네요. 맞니? 그래서 n-1은 자 로그 3이 넘어가는데요. 0.4771이잖아요. 그럼 뭐 0.4771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 1 플러스 0.4771분의 5. 이 값보다 크다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정수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n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자, 등비술의 일반항 AN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할게요.